와 이거 그리기 힘들다. 이해되지? 올해 초에 벨로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 비공개 런칭쇼를 하길래 눈으로 열심히 보고 스케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죠. 이번 제네시스 G90도 비공개 신차 발표를 한다고 해서 눈으로 열심히 보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네시스 G90, 그러니까 G90인데 G90으로 부르는 게 더 편해요. G70, G80, G90, 그죠? 그래서 제네시스 G90을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 촬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특장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측면을 먼저 그려볼게요. 기존 제네시스 EQ900라고 하죠. EQ900의 라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아예 통째로 바뀌었어요. 옆모습은 똑같아요. 제일 큰 특징은 이제 헤드램프가 어떤 조형미보다는 그 존재감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감.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죠. 조형미는 정말 누가 봐도 형태적으로 예쁘고 되게 계속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존재감은 그냥 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얼마나 기억에 확 임팩트를 확 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존재감인데, EQ900는 약간 조형미를 선택했고요. 제네시스 G90은 존재감을 선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골격은 기존의 EQ900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앞모습에서 차이가 크게 많이 나는데요. 일단 헤드램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동차에서 헤드램프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자동차를 볼 때 그릴보다도 헤드램프를 더 먼저 봐요. 수평적인 안정감의 극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안정감의 끝을 보여줄게,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DRL은 딱 이렇게 수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멋있게 잘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DRL을 위아래로 4개의 조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4개. 그리고 겉에 아웃라인도 이 수평선에 맞게끔 위아래가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릴의 모양에 맞춰서 헤드램프 안쪽은 이렇게 억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기존의 EQ900의 그 유려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뭔가 뻣뻣하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와, 이 느낌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형미보다는 존재감 선택했다는 거. 안에 있는 헤드램프가 위아래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헤드램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LED 알갱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헤드램프는 이 LED 알갱이가 2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램프를 켜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메인 등이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이 4개 헤드램프는 거의 가운데 있는 이 DRL에 의해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 프론트 그릴이 그 크롬 몰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크롬 몰딩이 쫙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제가 여기 끝에가 원래 디자인할 때 원래 모서리가 있으면 제일 디자인하기 힘든 거 아시죠? 거기를 어떻게 처리했나 보니까 요 크롬 몰딩이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삼각 요 면적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모서리로 쫙 찌르는 디자인이 아니라 크롬 몰딩이 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면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크롬 몰딩이 없어요. 크롬 몰딩이 없고 여기 가운데 카메라가 딱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밑에 센서가, 레이더 있죠? 자율주행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센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릴의 전반적인 그 이미지는 이렇게 격자형 그릴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격자의 간격이 벤틀리처럼 엄청 막 촘촘하지가 않고요.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요 그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요 그릴의 요 디테일들이 그 생각보다 막 고급진 느낌으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약간은 그런 디테일들이 만나는 요런 점들이 막 엄청 입체적인 느낌이 막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센서가 요 그릴에 맞춰서 이렇게 팔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릴이 딱 이렇게 야구장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보통 자동차는 얼굴에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 눈이 있는 쪽이 있고 입이 있는 쪽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위아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흡기구를 어떻게 디자인했을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걔는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요 모이는 요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지게끔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안에 자동차는 어떤 차든지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쪽에. 그래서 요 그릴 사이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끊겨서 보이는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제네시스 엠블럼 있잖아요. 가운데 제네시스 있고 날개 이렇게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 있죠. 요게 범퍼 위에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에서 봤던 그 환희의 여신상 미끄러져 나가는 그 물결 갈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걔가 이번에 제네시스 지구공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로고를 양옆으로 요 라인이 생기는데요, 요 라인이 마치 물결이 생기는 듯한 굉장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연출했습니다. 휠이 여러분, 그 BBS 보면은 그 살 엄청 많은 클래식 휠들 있잖아요. 그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살이 몇 개인지 세봤어요. 살이 몇 개인지 세봤더니 36개 되더라고요. 거기서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이 몇 개인가 세봤어요. 36개가 되는데, 그 휠 디자인은 살이 하나하나 펼쳐진 뒤에 요 선들이 이어져서 아주 클래식한 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게 세차하기엔 더 어려워요. 이런 디자인의 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네시스 로고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본넷 위에. 그리고 올라가고 얘가 마치 물결을 쫙 가르는 것처럼 그 라인이 본넷을 확 덮고 있는데, 이 느낌이 실제로 보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이 라인이 일체형으로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끊긴다는 점, 여기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는 사실 컨셉트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게 진짜 현대자동차가 이 차로 존재감을 확 실어줄 거였다면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헤드램프가 있고요, 가운데 라인이 쫙 생기죠. 휠하우스가 여기 지나가서 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얘를 아예 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아예 그냥 조명이 딱 사이드 깜빡이 켜졌을 때 쫙 이렇게 보이게끔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가적인 부분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얘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디자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은 되게 임팩트 있어요. 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실제로 보면은 이 존재감이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아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요걸 양산차에서 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요거 아쉬워.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어지려면 얘를 두 장으로 만들었어야 되잖아, 한 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측면은 어차피 똑같고 뒷모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휠베이스가 길죠, 아무래도 대형차니까. 자, 이렇게 있고 뒤에 꽁무니도 깁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자, 이제 살이 또 엄청 많죠, 그죠? 그 캐빈 룸이 굉장히 길고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앞바퀴가 상당히 많이 밀려나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좀 잘난 구조에서 이제 디자인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대형차는요, 전륜구동 베이스보다 후륜구동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차들이 훨씬 예쁩니다. 아우디 A8이 아무리 예뻐도 S클래스 7시리즈의 균형감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EQ900이랑 똑같아요. EQ900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이는 그 약간 보수적인 라인에 요 새가 자꾸 이렇게 보수적인 라인에 C필러 디자인이 있고요. 요건 이제 그대로예요. EQ900이랑 뭐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인데, 이제 뒷모습은 기존의 EQ900이랑 K9이 헤드램프가 콩알만 하잖아요, 전체 덩치에 비해서. 근데 확 탈피했습니다. 어떻게 탈피했냐면 중간을 가로지르는 기다란 라인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요. 일단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탈피해서 테일램프가 안쪽으로 확 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다시 내려가요.
그림 좀 이해되세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테일램프를 요걸로 칠해볼게요. 쫙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뒤에서 뒤따라가면서 보면은 EQ900이다. 아니구나. 뒤따라가면서 보면은 제네시스 지구공이다, 이 느낌이 딱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테일램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으로 딱 2열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쪽에 제네시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네시스 로고는 뒤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레터링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요, 제네시스라는 글자체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글자가 되게 뚱뚱합니다. 뚱뚱한 글자들이 제네시스라고 여기 써 있고요. 여기는 뭐 이쪽 밑으로 뭐 3.3T 뭐 이렇게 뭐 써 있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머플러 팁이 그릴에서 봤던 그 모양 있죠? 오각형의 머플러 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느낌이 압도적이고 유니크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빨간색 반사등이 있어요. 그 옆에 흰색 램프가 하나가 있거든요. 양옆벽이. 이 흰색 램프가 뭘 하냐면요, 후진을 할 때 여기서 레이저 같은 직선의 빛이 나와요. 땅을 이렇게 비춥니다. 이 차가 갈 방향을 빛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은 후진을 놨을 때,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고, 트렁크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끈한데 후방 카메라랑 트렁크 버튼이 생뚱맞게 달려 있어서 이게 조금 막 없애고 싶긴 하더라고요. 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서 빛이 나와서 후방 가이드 라인을 비추려 해준다는 거. 이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램프를 감싸고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자, 이 램프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몰딩, 얇은 크롬 몰딩이 테일 램프를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벤츠 S클래스 W221 초기형 모델 보면은 테일 램프 사이에다가 바디 컬러랑 똑같은 라인을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런 마감으로 이 램프 사이에 플라스틱 몰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트렁크 철판 있잖아요. 뒤에도 당연히 철판일 줄 알았는데 여기에 파팅 라인이 나눠져 있어요. 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통째로 플라스틱이에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대충 보면은 안 보여요. 왜 여기를 철판으로 안 하고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테일램프가 되게 얄쌍하게 아주 샤프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다가 철판을 가공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요 얇은 두 개의 테일램프 사이로 지나가는 요 바디 컬러의 요 느낌 있죠? 얘는 철판으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그 DRL 느낌 있잖아요. 걔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살짝 보여요. 보이죠? 그죠? 보이고, 얘가 쫙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요, 느낌이 굉장히, 야, 이 차는 대형차구나, 수평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구나, 그런 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EQ900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풀 모델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에서 디자인을 싹 뜯어 고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실물로 확인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조형미보다는 존재감을 선택했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신차들 중 존재감과 독창성 측면에서 역대급입니다. 어서 빨리 길에서 보고 싶네요. 12월 초에 업로드될 제네시스 G90 시승기도 기대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클릭,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